네, 안녕하세요 반디즈 여러분, 반디 선생님입니다. 드디어 컬러 이론 수업 마지막 강의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럼 바로 저번 4강에서 뭘 배웠는지 한번 짚고 5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강 때 뭘 배웠냐면요, 색의 숨은 의미, 서브텍스트, 날씨, 계절, 장르별 색감 차이, 그리고 연상 연습, 백색 광원, 프레임 타임 등등 밀도 있게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그러면 바로 5강에서는 무엇을 배울 것이냐면요, 오늘의 강의는 전공자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보았어요. 컬러를 배웠다면 여기까지 가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컬러 악보이자 앙상블루, 바로 컬러 스크립트입니다. 컬러 스크립트가 생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실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하고, 직역하면은 바로 색 대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만들 필름의 색 흐름을 볼 수 있는 흐름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밀도 있게 배워볼 거예요. 살다 보니 컬러 스크립트 강의도 해보고 너무 두근거립니다. 내가 컬러 스크립트를 설명할 날이 오다니. 네, 그럼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기서 전문 용어들을 조금씩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이해해야 이제 컬러 스크립트까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바로 에피소드입니다. 전체 드라마를 예로 들어볼게요. 화수라고 보시면 돼요. 1화, 2화, 3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에피소드 1 이러면은 한 회분의 방송분 또는 토막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쇼트, 말 그대로 한 컷의 숏을 의미합니다. 씬은 한 개 이상의 쇼트가 모인 것을 씬이라고 해요. 그리고 시퀀스, 씬들이 모이면은 시퀀스를 이뤄요. 그래서 특정 상황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묘사하는 이제 영산 단락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렵다 싶으시면 책의 챕터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지 보드란 앞에 배웠던 쇼트, 씬, 시퀀스들을 컬러로 칠해 배열하면 그것을 한 에피소드의 이미지 보드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변화가 크거나 중요한 이미지를 키 컬러라고 합니다. 컬러 스크립트는 영상 미술을 하는 쪽에서 흔히 사용해요. 이 단계를 넘기는 팀이나 이제 회사도 있겠지만 많이들 이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요. 그럼 그 컬러 스크립트의 작업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설명을 같이 드리면 반디즈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기획자가 존재합니다. 이 기획자는 PD, 프로듀서라고 하죠. 프로듀서 분이 계시고, 그리고 연출 총괄을 하는 감독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팀으로 시나리오 작가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 작가분은 캐릭터의 대사, 즉 대본과 지문 하나하나 스토리를 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감독님과 같이 상의해서 스토리보드를 그리는 조연출자 분이 계세요. 스토리보드의 포맷은 정말 다양합니다. 가로 형식일 수도 있고 세로 형식일 수도 있고, 그리고 검정색 보드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여서 작업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스토리보드는 이제 보는 사람이 스토리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장면을 그림으로 정리한 계획표를 뜻해요. 그리고 조연출자는 연출과 레이아웃을 담당하게 되죠. 그럼 이들이 그린 스토리보드를 아티스트인 제가 전달받게 돼요. 아예 한 장 한 장 포스트잇 사이즈로 그려내서 벽에 이제 붙였다 떼기를 수백, 수천 번을 하면서 스토리보드가 완성이 되기도 해요. 어떤 포맷을 쓰느냐는 그 연출가에 따라서 이제 제각기 다르겠죠? 아무튼 이렇게 대략적인 에피소드를 글로 적어주시면 이렇게 글이 많은 페이지가 저에게 넘어옵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조절된 스토리보드, 영상 릴이 같이 넘어오기도 해요. 그러면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구나, 이번 화수, 이번 에피소드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를 이제 제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것들을 읽어내면서 디자이너들이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여기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 즉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추립니다. 이 양은 이 에피소드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나 사건의 변화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어떨 때는 3분짜리인데 40장에서 50장이 필요할 때가 있고, 10분짜리인데 10장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만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릅니다. 이 업무량은 같이 일하는 팀원분들과 조율해 나가면서 추리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분위기로 갈 건지 레퍼런스들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컬러 스크립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3가지를 제가 추려봤어요. 제가 볼 때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라이팅, 이펙트, VFX 부서와 대화할 때, 그러니까 이제 타부서라고 하죠. 그리고 감독님께 이 컬러보드, 즉 컬러 스크립트를 보여줌으로써 초기 라이팅 방향성을 같이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라이팅은 전문성이 요하기 때문에 전문가 분들이 굉장히 빛을 더 잘 표현해 주시겠지만 디자이너들은 이런 색감과 라이팅 설계를 이제 감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글로만 봐서는 다 다른 그림들을 상상할 거예요. 눈이 오는 배경을 표현하려고 해요 라고 했을 때 다들 각자 다 다른 그림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디렉터와 이제 상의해가지고 의견을 나누면서 이제 이미지를 한 컷 보여주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 이미지를 같이 일하게 될 동료분들과 같은 지도를 보기 위해서 컬러 스크립트를 잡는 것이다. 이거를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의 이미지를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야 해요. 두 번째, 필름의 색채의 리듬, 흐름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4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르마다 색감이 다른 것을 아셨을 거예요. 이렇듯 특정 장르에 따라서 빛 설정과 색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이렇듯 컬러를 나열해서 보는 거예요. 어느 구간에서 어떤 색을 통해 어떤 감정을 줄 것인가를 봐야겠죠. 똑같은 분위기로 가면 지루할 테니까 전체 필름의 어느 부분에 중요한 키 컬러들을 넣을 건지도 계획을 해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콘텐츠, 즉 작품의 정체성입니다. 그야말로 이 작품이 처음과 끝에 어떤 인상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영상의 독창성 그리고 정체성을 정해주기도 합니다. 반디즈 여러분들이 이제 컬러 스크립트의 이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전은 어떤지에 대해서 같이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비주얼 디벨op먼트, 컨셉 아티스트의 다양한 업무 중 하나인 컬러 스크립트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지인분들과 같이 만들어낸 마녀학교 스토리들을 이제 데려와 봤어요. 이 스토리는 마녀 견습생, 즉 마녀 꿈나무 학생들이 우당탕 학교 생활을 하는 학원물이에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의 인트로덕션의 액트 1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인데요. 네, 평화로운 이른 아침, 기숙사로 보이는 방, 침대 위에서 책을 올려놓고 자는 마녀가 보인다. 침대 위에는 책들이 어질러져 있다. 재료 혼합성이라 적혀있는 책들이 공중에 여러 권 떠다닌다. 창밖에는 마녀 학생들이 등교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계단에서 내려온 마녀의 친구가 자는 마녀를 깨우러 왔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떤 스토리를 이렇게 짤막하게 보여드렸어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포인트로 찝는 이제 단서들을 체크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평화로운 이른 아침, 두 번째 기숙사로 보이는 방, 세 번째 늦잠을 자는 마녀, 네 번째 침대 위에는 책, 그리고 다섯 번째 창밖에는 마녀 학생들이 등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에피소드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살릴 수 있을 만한 색감을 제가 이제 상상을 하고 아래에 보시면 러프 컬러가 띄어져 있죠. 이에 어울릴 만한 컬러들을 상상해 보는 거죠. 아침이라 밖은 환하고 내부는 이제 전등이 꺼진 우드톤의 기숙사방, 그리고 러프 컬러를 지정해 두거나 이제 상상을 해 두는 거죠. 제가 시연을 하면서 어떻게 이미지 보드를 잡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액트 1은 마무리가 됐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액트 2로 넘어갈 거예요. 갈등을 빚는, 빚어지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Conflict Developed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스토리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교실 안, 여러 명의 마녀 학생들이 초록 액체가 들끓는 솔단지에 생소하고 이상한 재료들을 넣으며 그룹별로 시험을 치고 있다. 문 앞에서는 교생 마녀가 냉소한 표정으로 학생들을 차갑게 쳐다보고 있다. 그 모습에 견습 마녀들은 긴장한 듯 보인다. 잠을 못 잔 마녀가 눈을 반만 뜬 채로 병에 글씨들을 읽는다. 철자를 잘못 읽어 이상한 재료들을 넣기 시작한다. 솥단지 속에 있는 액체가 이상한 소리와 함께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점점 부풀어 오르게 된다. 주체할 수 없이 짙은 푸른색 액체가 나오기 시작한다. 심지어 그 액체가 떨어지거나 흘러내리는 곳마다 다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당황한 학생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탈출하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액트 2의 스토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제가 포인트로 집을 단서들을 체크할 거예요. 첫 번째는 어두운 교실 안, 두 번째는 여러 명의 마녀 학생들 시험을 치는 시험장, 세 번째 초록 액체가 들끓는 솥단지, 네 번째는 문 앞에서 그 지휘하는 교생 마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여기에 맞춰서 또 제가 아래에 러프 컬러를 설정해 뒀어요. 네, 이렇게 러프 설정을 하더라도 러프 컬러를 지정하더라도 중간중간마다 작업을 하다가 색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액트 2 갈등되는 부분도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마녀가 있는 공간은 어둡게 표현될 때가 많으니까 교실 또한 어두운 환경을 그리면 어떨까 싶었어요. 어둠 속에서 솥단지만 초록 형광색이고 이게 반사돼서 마녀들도 그 초록색 빛의 영향을 받는 것도 표현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휘하는 곳, 서 있는 곳, 유일한 탈출구도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액트 2의 이미지 보드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액트 3,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하거든요. 액트 3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를 읽어드릴게요. 계속
부풀어 오르는 끈적하면서 짙은 푸른 액체 때문에 바닥을 걸을 수가 없게 된 마녀들, 할 수 없이 지팡이를 타고 도망치는 새 마녀들, 교실 곳곳마다 액체로 덮어져 버리고 있다. 넓은 복도를 통해 도망친다. 이렇게 해서 제가 클라이막스의 스토리를 읊어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다시 제가 포인트로 집은 단서들을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짙은 푸른 액체, 두 번째는 지팡이를 타고 도망치는 새 마녀, 세 번째는 넓은 복도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앞에서도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러프 컬러들을 또다시 설정할 거예요. 환한 복도와 그리고 칙칙하고 어두운 액체의 컬러들을 이제 배치해 보았어요. 그러면 액트 3 클라이막스도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미지 보드도 완성이 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역사가 깊은 마녀학교의 수련장을 폭발시킨 견습생 3명, 이것이 엔딩입니다. 네, 아침 새벽 해가 밝아온다. 마녀학교의 창문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다.
뜯겨진 지붕과 잘게 부서진 벽돌들이 사방에 먼지들과 함께 널브러져 있다. 수련장은 골경만 가까스로 남아있다. 여기에서 제가 또다시 포인트로 집은 단서들은 첫 번째는 아침 새벽, 두 번째는 마녀학교 수련장 폭발 뒤, 세 번째는 뜯겨진 지붕과 잘게 부서진 벽돌들이 사방에 널브러져 있다. 이거를 제가 포인트로 집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러프 컬러입니다. 어둠 속에서 아침 햇살, 즉 새어나오는 빛을 중점으로 보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또다시 마지막 결말 이미지 보드 제작 과정을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시로 키 컬러 시연을 보여드렸어요. 컬러 팔레트가 중요한 이유도 이제 반디즈 분들 어느 정도 아시겠죠?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들 그리시면서 헤맵니다. 그러니까 러프 컬러를 어느 정도 설정해 두고 이제 진행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되고 좋습니다. 그럼 앞에 이론에도 설명드렸고 시연에도 보여드렸던 이 마녀학교 이미지 보드 4장 있죠? 이거를 이제 무드 커브에다가 제가 배치를 해볼까 해요. 무드 커브는 감정의 변화, 기분의 변화를 커브를 통해 설계를 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읽게 해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은 가볍게 시작을 하고 갈등까지도 폭이 다양한 그래프를 그려나가면서 문제가 터지고 해결되고를 반복하겠죠. 그리고 클라이맥스에서는 감정의 이제 격정적인 장면, 해소점, 최고점을 보여주고 엔딩으로 갔을 때는 이게 해피엔딩일지 새드엔딩일지 애매하고 찝찝한 감정을 남기며 여운 있게 끝낼지
킹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시원하게 펑펑 터트리며 끝낼지, 뭐 행복하게 얼싸 안으면서 모든 게 잘 해결된 채 끝낼지, 이건 모두 이제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서 엔딩이 다 달라지겠죠. 제가 내린 엔딩은 해피엔딩은 아니죠. 그 인명피해가 없었으니까 뭐 해피엔딩 같지만 사실은 웃기고 슬픈 상황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짜본 간략한 에피소드, 그리고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컬러 스크립트를 작업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어요. 원래는 더 길어요. 이야기가 더 길겠죠. 근데 예시를 보여드려야 하니까 엄청 함축적으로 줄여봤어요. 네, 어떤가요, 반디즈 여러분? 컬러 스크립트 너무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사실 저야 감독이 저니까 제가 보고 싶은 컬러가 뚜렷하니까 한 번에 그렸지만요. 실무에서는 뭐 2컷에서 3컷 정도의 다른 느낌의 키 컬러들을 그려보기도 해요. 그것들을 이제 연출하신, 아무튼 에피소드를 연출하신 감독님과 상의하고 조율해 나가면서 픽스를 지어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맞는 여러 장의 그림들을 더 보여주기도 한다, 실무에서는.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정말 많이 배웠죠? 오늘은 컬러 스크립트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저희들이 총 1강에서부터 4강 동안 색에 대한 공부를 했잖아요. 저는 색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큰 성취가 컬러 스크립트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색들을 구사할 수 있게 됐다는 점, 그리고 콘텐츠 속에 관객들이 이제 작품에 이입할 수 있도록 색 설계를 할 수 있게 된 점, 이게 우리가 색을 공부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최고의 성취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 이번 강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컬러 스크립트만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알아두면 좋은 것을 설명드릴까 해요. 컬러 템퍼러처이라고 합니다. 빛 온도에 따라서 이제 피사체의 색깔이 바뀐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탁 트인 그림자, 한낮의 햇살, 해질녘, 흐린 날의 빛, 빛 얼룩, 날씨와 이제 빛 방향, 빛 온도에 따라서 같은 사과라 할지라도 색이 계속해서 변합니다. 컬러 스크립트도 마찬가지예요. 소품의 색, 건물의 색 등등 모든 색이 어떤 환경에 피사체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색이 바뀝니다.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시로 그림을 좀 그려와 봤어요. 캐릭터 역시나 주위의 환경색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아침, 노을, 석양, 밤하늘, 빛과 그림자, 연구실, 이중 라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캐릭터가 똑같이 서 있지만은 빛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리고 밖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캐릭터도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캐릭터 역시나 주위의 환경색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다면 이제 리얼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요. 내가 이 부분을 배우고 싶다, 더 밀도 있게 배우고 싶다 하신다면 다양한 대기 환경에 이제 물체를 놓고 따라 그려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진짜 많이 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이제 조명의 색에 따라서도 바닥면의 스포트라이트 색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런 컬러 스크립트를 사실상 구사하려면 다양한 감정선을 경험해 보시는 것이 그림 그리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본 게 많아야 표현력이 늡니다. 그래야 이제 연결점들을 스스로 분별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감정을 공감하고 그 감정을 컬러로 표현하는 실력을 키우는 게 좋겠죠? 진짜 다방면으로 편식하지 말고 작품을 많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5강 컬러 스크립트의 강의가 거의 다 끝이 나고 있어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디자이너들이 사람들과 연결되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가 바로 색상인 거죠. 우리는 그 연결들을 배웠는데 앞으로도 반디즈 분들이 이 부분들을 더 많이 공부하셔서 더 소통하는 디자이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색을 바르는 걸 어려워했거나 원초적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께도 한낮같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면서 사실 이 강의들을 준비를 했고요. 저도 이제 컬러 수업들 이제 5강을 준비하면서 제 생각들도 정리하고 이제 공부하면서 정리하면서 이제 이론이 탄탄해진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공부가 많이 되셨겠지만 저도 공부가 진짜 많이 됐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5강 숙제, 거의 라스트 홈워크입니다. 마지막 숙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써보고
4장의 키 컬러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러프 컬러, 무드 커브까지 진행해보기.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욕심이 나시면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자율학습입니다. 떠먹여 주는 것도 좋은데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그려가는 게 진짜 많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남이 시켜서 하는 것도 동기부여가 되고 좋기는 한데 스스로 필요하다, 절실하다 라고 느껴서 하면은 진짜 내 것이 되니까 이 숙제, 마지막 숙제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네, 미국의 연출가인 빈센트 미넬리는 이런 말을 남기셨는데요. 이 말을 하면서 강의를 마무리 지어볼게요. 스토리와 캐릭터를 정확히 잡아내기 위해 색상을 사용해라. 네, 이렇게 해서 컬러 스크립트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너무 아쉽죠, 여러분? 아무튼 길게 5강까지 따라와 주신 반디즈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5강까지 보셨다는 것은 1, 2, 3, 4강을 다 봤다는 뜻이겠죠. 이번 5강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의 응원하는 그런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고 다음 콘텐츠에서도 알차게 다양하게 강의를 준비해 볼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수업에서 만나요.